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나 물품 대금을 받을 게 있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파악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핸드폰 번호밖에 모른다거나 아니면 뭐 계좌번호밖에 모른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밖에 모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은 거의 알기 때문에 일단 소장을 작성할 때 이름만 기재해서 일단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반적으로 사실조회라고 하는 건데 핸드폰 번호만 알 경우에는 이제 통신사 3사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고, 계좌번호만 안다 그럴 경우에 은행에다가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있어서 사업자 번호 할 때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각 기관으로 해당 기관으로 명령 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피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 같은 걸 알려주게 됩니다. 회신이 오게 됩니다, 법원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서 상대방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고 주민번호, 주소 같은 거를 추가로 기재해서 표시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이름밖에 모를 경우, 주민번호나 주소 같은 걸 모를 경우 핸드폰이나 계좌번호, 사업자 번호 이런 것만 알 경우에 각 이제 사실조회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그 인적사항을 알아내는과 동시에 소송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다 모를 경우에 통신사에 하는 문서 제출 명령이나 은행 등에 하는 금융정보 제출 명령이나 세무서에 하는 과세정보 제출 명령 등의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 소송 플러스 사실조회로는 가능한데 지급명령 플러스 사실조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할 때 반드시 소송으로 제출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할 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